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통장 잔고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시는 분, 자녀가 다 컸는데도 경제적 지원을 끊지 못하는 분, 은퇴 후 노후 자금 걱정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 반대로 돈을 쓰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는 분까지 정말 다양하죠. 돈,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권력 콤플렉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중년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인 돈 컴플렉스에 대해 융 심리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돈과 심리의 만남. 돈 콤플렉스란 무엇인가? 지난 영상에서 콤플렉스가 뭔지 말씀드렸죠?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이 뭉쳐진 덩어리였는데요. 돈 콤플렉스는 바로 돈에 대한 무의식적인 집착이나 두려움 또는 갈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만 돈 콤플렉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안한 사람도, 돈이 있는데도 불안한 사람도, 돈 쓰는 걸 극도로 아까워하는 사람도 모두 돈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융은 돈이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심리적 상징을 가진다고 봤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안전과 안정, 자유와 독립, 힘과 통제, 가치와 존재 증명, 그리고 사랑과 인정까지 상징하는데요. 결국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상징하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는 겁니다. 돈 콤플렉스의 뿌리. 그렇다면 돈 콤플렉스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가장 먼저 어린 시절의 경제적 경험을 들 수 있는데요.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다시는 그런 불안을 겪지 않겠다 하는 강박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유복하게 자랐지만 부모님이 돈으로 사랑을 대신했던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죠.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학습된 태도입니다. 돈은 더럽다. 돈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가난하니까 참아야 해.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다. 이런 부모님의 말씀이 무의식에 각인되어서 평생 우리의 돈에 대한 태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인데요. 특히 우리 세대는 자식한테 패기치면 안 된다.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자식 교육이 최고의 투자다. 이런 사회적 압력이 돈 콤플렉스를 더 강화시키거든요. 네 번째는 경제적 위기 경험입니다. IMF나 금융위기, 사업 실패, 실직 같은 경험이 있으면 돈에 대한 불안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돈 콤플렉스의 다양한 얼굴. 축적형, 아무리 모아도 불안해. 첫 번째 유형은 축적형 돈 콤플렉스입니다. 이분들은 끊임없이 저축하고 모으려고 하는데 충분히 있는데도 불안하고 돈 쓰는 것에 극도의 죄책감을 느끼면서 통장 잔고를 자주 확인하고 만약에를 항상 걱정하시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의 불안과 통제 욕구가 문제인데요.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 돈이 떨어지면 나는 끝이다. 이런 무의식적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아도 채워지지 않아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은퇴 자금이 충분한데도 자녀들과 외식 한번 하는 게 아까워서 집에서만 식사하시는 분, 여행 가고 싶지만 노후 자금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되어 평생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낭비형, 일단 쓰고 나중에 후회. 두 번째는 낭비형 돈 콤플렉스입니다. 이분들은 충동 구매가 잦고 카드값 걱정은 나중으로 미루면서 과시적 소비 경향이 있고 돈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다 보니 저축이 잘 안 되시죠. 축적형과 정반대로 보이지만 뿌리는 비슷합니다. 바로 결핍감이에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를 증명하기 위해 나도 이 정도는 가질 수 있어를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건데요. 또는 내면의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쇼핑으로 메우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고 택배 받을 때만 잠깐 기분 좋고 금방 또 공허해지는 분들이 계시고요. 자녀들한테 과도하게 선물하고 명품으로 치장해 주면서 이래야 내 자식 대접받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회피형 돈 이야기는 하기 싫어. 세 번째는 회피형 돈 콤플렉스입니다. 이분들은 통장 잔고를 확인을 안 하고 재무 계획도 세우지 않으면서 돈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해하고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현실을 도피하시거든요. 이건 돈에 대한 무력감과 두려움에서 나오는데요. 나는 돈 관리를 못해.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생각하면 불안하니까 차라리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회피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배우자한테 재정 관리를 전부 맡기고 본인은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분. 은퇴가 코앞인데 노후 자금 계획이 전혀 없고 그때 가면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계형, 돈으로 사랑을 표현. 네 번째는 관계형 돈 콤플렉스입니다. 이분들은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지 못하면서 내가 해줘야 해 라고 생각하는데 관계 설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사랑에 대한 불안에서 나오는 건데요. 돈을 주지 않으면 날 떠날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돈뿐이야. 물질적으로라도 채워줘야 해.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 부모님들은 자녀가 다 컸는데도 경제적으로 독립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자녀가 30대, 40대인데도 집 마련해주고 차 사주고 손주 양육비까지 지원하면서 정작 본인 노후 자금은 부족한 분들이 계시고요. 친구들한테도 항상 밥값 내고 내가 낼게가 입버릇인 분들도 계십니다. 노후 불안형,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다섯 번째는 중년기에 가장 흔한 노후 불안형 돈 콤플렉스입니다. 이분들은 노후 자금 걱정으로 불면증이 생기고 은퇴 후 수입 없음에 공포를 느끼면서 과도한 재테크에 집착하고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얼마만 충분한가? 라는 끝없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건 생존에 대한 원초적 불안에서 나오는데요. 평생 일해서 돈을 벌다가 은퇴 후 수입이 끊기면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 돈 떨어지면 나는 끝, 이런 공포가 엄습합니다. 실제로 한국 중년층의 노후 불안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에요. 노후 준비 부족, 자녀 교육비로 소진, 부모 봉양 부담, 평균 수명 증가, 불안정한 연금제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불안이 당연한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매일 노후 자금을 계산하면서 8억이면 되나? 10억은 있어야 하나? 끝없이 계산하지만 답이 안 나오는 분들. 은퇴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돈 벌어야 해 사로잡힌 분들이 계십니다. 왜 중년의 돈 콤플렉스가 심해질까? 중년의 특수한 상황. 중년기에는 돈 콤플렉스가 더 심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은퇴라는 전환점을 들 수 있는데요. 40년에서 50년 동안 월급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수입이 끊기면 심리적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나는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쓰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샌드위치 세대의 부담인데요. 위로는 부모 봉양, 아래로는 자녀 지원하면서 중간에서 경제적으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내 노후는 언제 준비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시간의 유한성인데요. 젊을 때는 나중엔 벌면 돼 였지만 중년은 이제 시간이 없어거든요. 재기할 시간, 돈 모을 시간, 다시 시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돈 콤플렉스와 정체성 위기. 더 깊이 들어가면 돈 콤플렉스는 정체성 위기와 연결됩니다.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평생 돈을 벌면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이제 돈을 벌지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특히 남성들이 이런 경향이 강한데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경제적 부양, 이 공식이 무너지면 자아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내 돈이 없고 내 노후를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무력감이 큽니다. 건강한 통합을 향하여 자기인식, 나의 돈 콤플렉스는? 그럼 돈 콤플렉스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역시 자기인식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돈이 나에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돈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큰가? 돈을 쓸 때 어떤 감정이 드는가?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적이 있는가? 부모님의 돈에 대한 태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 나는 위의 5가지 유형 중 어디에 가까운가?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 그게 출발점입니다. 돈의 상징에서 벗어나기. 두 번째는 돈의 상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짜 안전은 돈이 아니라 관계와 내적 평화에서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돈이 있어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의 가치는 통장 잔고와 무관하다는 것을요. 돈이 있어야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짜 사랑은 조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물론 쉽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꿀 수 있나요? 하지만 중년은 바로 이 전환의 시기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외부가 아닌 내면을 향해야 해요. 현실적 계획과 심리적 평화의 균형. 세 번째는 현실과 심리의 균형입니다. 노후 준비는 물론 필요합니다. 현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희생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할 일은 노후 자금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 지출을 관리하되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것, 가능하면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할 일은 불안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불안한 게 당연해 라고요. 그리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고 돈과 나의 가치를 분리하며 현재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충분히 준비하되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기.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돈 콜플렉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축적형, 낭비형, 회피형, 관계형, 노후 불안형. 우리 모두는 이 중 하나 이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년기에는 은퇴와 노후 불안, 정체성 위기가 맞물리면서 돈 콤플렉스가 더 심해지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안전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나를 지지해주는 관계, 나의 내적 평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에서 오거든요. 중년은 외부의 성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돈 콤플렉스를 인식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도 준비하는 지혜,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융심리학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른이 쉼터 엘리였습니다.